하고 갈게요. 올해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그죠? 금리 관련해서도 이게 정책이랑도 뭐 맞물리기도 하겠지만 금리를 본다면 또 채권도 봐야 되는 시기일까요, 올해가?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채권이 금리와 완전히 맞물려 있는 상품이잖아요. 확실한 거는 24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제 그건 사실 기정사실이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뭐 3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뭐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내릴 거고,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연준의 금리는 4개 시나리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상기, 인상 후에 동결기, 인하기, 인하기 후 동결기, 요 4개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인상기 후 동결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채권은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미국 장기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인하기에는 수익이 엄청 크게 나요. 그러면 인하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부터 적기라고 봐요? 지금부터죠. 왜냐하면 인상 후 동결기에도 돈이 잘 벌리니까요, 채권은. 그리고 인하기는 더 잘 벌리고. 그리고 인하기가 네. 끝났다고 언제 연준 의장이 이제 언급을 줄 거거든요. 근데 야 이제 이 정도 하고 됐지 않았니 하면은 그때 빠져나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올해는 주식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괜찮은 걸까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특히 그 미국 채권 같은 게 한국 주식과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한국 주식이 오를 때는 미국 채권으로 큰 재미를 못 보는데 한국 주식이 박살날 때는 미국 채권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환율도 보통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는데, 그러면은 그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그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또 돈을 버는데 그 채권도 보통 올라주기 때문에 2번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의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달러 이야기도 많이 했고 금도 안전자산으로 보잖아요. 네. 올해만큼은 미국 채권이라고 마침표를 찍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주식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안전자산보다는 그냥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산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왜냐하면은 22년에 그 미국 장기채가 45%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게 안전자산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토막이잖아요, 작가님. 그러면 올해는 작가님 미국 큰 틀에선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그쪽이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곳이 있다면? 코인. 네. 코인 이야기 합시다. 코인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 네. 코인 어떻게 해요? 코인 어떻게 해냐.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코인 좋다고 했고 저도 코인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24년에서 25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라는 거는 그 뷰는 제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오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장들이 있는데 그 조정장의 폭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맥시멈 20에서 25%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20에서 25% 떨어지는 그런 상승장 내 조정장은 상승장 안에서도 늘 있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6%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 떨어지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37,500불 정도이고 25% 떨어지면 35,400인가 뭐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여쭤보시게 그래서 언제 손절하라는 거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 최종 병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최고의 휴먼 인디케이터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이너스의 손, 뭘 해도 고점에 하고 정확히 저점에 파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저요? 아니요. 네. 무슨 말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은 그분이랑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 친구의 친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고민할 때마다 제 친구를 야 빨리 계약 좀 해봐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37,000불이 되면은 그 아는 사람들 돈을 좀 땡겨가지고 비트코인 올인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37,000불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말했던 그 시점과 비슷하잖아요. 20% 하락이 37,500이고 25% 하락이 35,400이니까. 근데 얘가 37,000에 올인을 가겠대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올인 가면 난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차피 얘는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그 고점 대비 한 20에서 25%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조정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틀렸고 그죠, 추세 이탈, 한마디로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좀. 네. 잠깐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마이너스의 손인 거를 이렇게 건너 작가님께서도 아시는데 주변에 지인의 돈이 땡겨진다는 부분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굉장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 지인의 지인이잖아요. 네. 제 지인은 얘 활용해가지고 돈 많이 예. 그분 그리고 한번 그 대신 술을 모셔야 사줘요. 아유 하면서 이제 예, 근데 그분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본인이 인지하면은 그 마법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네요. 안 돼서 기술이 냅둬야죠 이게 당연히.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드립니다. 예,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일단은 네. 그 추세가 끊이질 않는 한 네. 가는 건데 그거는 궁금해요. 이 ETF 승인 모멘텀이 낮잖아요. 네.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당황을 조금은 하셨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ETF 승인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매우 좋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훅 갈지는 저도 당연히 이제 몰랐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주식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좀 위로가 되시는 거는 있는 거는. 예, 반감기가 지금 4월이거든요. 보통 반감기 전후에 그 늘 이렇게 조정장이 왔더라고요. 12년도 그랬고 16년도 그랬고 20년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 그 반감기 전에 늘 한 번 있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ETF 승인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 예. 이더리움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얘가 다음 타자라고 그래서 네. 아, 이더리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네. 얘는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기본적으로 네.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요만큼 떨어지면 원래 이만큼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 10% 떨어졌다 하면 알트코인들이 전부 30-40%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건 이더리움도 전 큰 이유가 아니라고 이제 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낮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승인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승인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더 올해 주식 힘들다고 한다. 네. 그러면 한국 주식 그래. 그러면 난 올해 코인으로 승부를 한번 보겠어라고 지금 당장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네. 이더리움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남아있다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돼요. 뭐 솔직히 알트코인 쪽이 더 많이 기회가 남아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그 소위 잡코인들 쪽에서. 네.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쪽이.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보통 주식의 그 변동성의 3배에서 4배 정도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근데 비중을 좀 낮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는 그 비중의 한 3에서 4분의 1 정도.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비중을 늘려도 돼요? 아, 지금요? 네. 일단 한번 그 37,000이 깨지는 안지 지켜보시죠. 안 깨지면 가는 거죠. 그죠? 네. 작가님 화이팅! 네, 화이팅. 야, 화이팅. 예.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자, 우리 최종 병기.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분도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제가 이분을 4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정말 정확히 늘 틀려요. 제가 이분을 원균 선생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왜 네. 저기 그 원균님도 옛날에 이제 그 일본과 싸울 때 배를 200척 대고 쫙 이제 가셨는데 이제 깨지고 본인도 돌아가시고 12척을 이순신한테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분을 제가 그래서 원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께 선생님, 네, 네. 저희가 또 가르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딱 2024년 딱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이때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가 코인이 잘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코인 상승장이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 4월이 반감기니까 그럼 이제 그 말을 하면 25년 4월에서 10월이라는 거죠. 네. 25년 4월까지는 꽤 확실하고 그 후 6개월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런 그때 가서 봐야죠. 좀. 그럼 일단은 주식보다는 코인의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해도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오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식이 서너 배이니까 서너 배 정도 오르는 게 무난한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주식이 100% 올랐다. 그러니까 주가가 100% 올랐다.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이 25에서 30% 오른 것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어차피 서너 배니까 모든 게. 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살나죠. 네. 그러면 올해 포트 구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 네. 가장 그래도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은 그래도 한국 주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인보다도? 그렇죠. 이제 코인은 그래도 상승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승 확률이 지금 뭐 40% 50% 되네 만에 뭐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률이 훨씬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지수 반대로 하는 전략까지도 구사를 해야 될까요? 인버스 이런 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인버스를 다시 담아야죠.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안 깎고 아마 월요일에 담을 것 같아요. 저 정리하면서 좀 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는 가장 키포인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작가님? 대선이죠. 24년 미국 대선.
그러면 그것도 세분화해서까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후보가 정해졌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전략이 또 한 번 달라지게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대선해에는 미국이 좋더라.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죠. 예. 중요한 게 그 재선이 있는 대선.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키워드죠. 그 재선해에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게 마지막이 1932년이에요. 100년 전에. 네. 그 후에는 단 한 번도 언제 그 재선이 있었던 해에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미국 주식이.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올해는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모르겠고, 네, 그죠. 물음표 네. 물음표. 네, 미국 물음표. 주식은 좀 많이 간다. 그죠. 오히려 한국은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년은 한국 주식 좋을 테니까 이제 그죠. 내년엔 좋아요? 홀수해. 네. 너무 1월이다 지금 작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떠오르시죠. 그렇죠. 지금 그 내년 간다고 한 사람도 아무도 기억 못할 거거든요. 네. 저희 약간 성지 영상으로 내년 간다는 좀 남겨주시고. 맞아, 내년 간다. 내년 간다. 그죠. 썸네일 나오네. 내년은 간다. 내년은 간다. 그런데 지금 아직 1월. 작가님 그럼 작가님이 와, 약간 은인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진짜 투자의 그 계절성 내가 보고 있는 이 지표를 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이분의 한마디는 영향이 있다라는 분은 누구세요? 그 정도는 아닌데 데이비드 라이언이 가장 훌륭하죠. 압도적으로. 네. 데이비드 라이언 선생은 이제 그 위대한 오닐 선생 밑에서 이제 배우시고 1985년, 86년, 87년 3년 연속으로 US 인베스팅 챔피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 3년 동안에 1000% 이상 버신 분이고요. 10%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심심하신지 몇 년 전부터 트위터에서 리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2년과 23년 그분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했으면은 157%를 벌 수가 있었어요. 22년이면 최악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정확히 22년 내에서도 이제 그 하락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상승이 올 것이다 하고 한 달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하락할 것이다. 진짜 하락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했죠. 네, 데이비드 라이언이 최고예요. 네. 저희도 그럼 가서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럼요. 트위터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짧게 글을 남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그냥.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분이 최근 2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이제 틀렸거든요. 한 10몇 번 맞고. 그러니까 적중률이 되게 높으신 분이죠. 네. 훌륭한 사나이예요. 네. 그러면은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뷰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늘 이제 S&P 500, 나스닥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요즘 거의 안 하고 거의 요즘은 이제 QQQ랑 스파이 얘기만 하시죠. 네. 그럼 그분이 주고 있는 숏 메시지도 진짜 큰 트리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미국 주식 안 좋게 본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2월 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스닥 막 갔어 이제 하면은 그럼 이제 저는 무조건 숏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때 당당하게 들어가. 왜냐면은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좀 확신 안 가거든요. 내가 2월 15일 날 나스닥을 숏을 해? 내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라이언 형님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이제 갖다 박아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저한테 확신이 오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가가지고 한번 그 영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서 데이비드 라이언. 네. 그 영문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제 되게 간단하게 쓰세요, 그분이. 그래서 막 꼬아 쓰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꼬기는 하는데 이제 뭐 챗GPT가 꼬아주겠죠, 한국말로. 네.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게 꼬셨을 때. 조금 꼬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맞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이제 그 문장이 좀 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애기도 아니고 buy QQQ now 이렇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where you know the Nasdaq is a little bit oversold and runs is over high supply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It's time to buy. 그쵸. 이 사람이 와가지고 you QQQ buy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장 해석력 정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 해석력 정도. 근데 메시지는 되게 클리어하게 줘요. 역시 그래도 작가님도 이렇게 보시는 이런 멘토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럼요. 데이비드 라이언 무조건 봐야죠.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모두들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계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코인 화이팅. 한국 주식 진짜 몰라요. 네. 비중은 그러면 비슷하게 가져가도 돼요? 지금은 이제 주식이 60, 채권이 25, 금 15인데. 금도 하시는군요. 네, 60에서 30, 30이 한국, 미국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인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롱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쪽은. 아무래도. 미국은 전부 다 30 다 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정리할게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코인. 네. 그러나 37,000을 유심히 보시라. 네. 37,000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일단 익절하고 이제 좀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라고요? 37,000. 37,000 기억해 주시고 최종 병기 마이너스의 손. 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7,000 본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시점에 작가님 한 번 더
네, 그쵸. 또 불러주세요.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변수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시작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코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으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코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